just whispered through the dark, so blue that somehow I found my way to you. I love you, I'll be by your side. Don't cry, it won't be the last time. My heart beats for you, and though I'm far away, please hear me when I say I'm nothing without you. Without you. 네, 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린데만을 프리앰프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이용하고 파워앰프는 마크레빈슨 5302 파워앰프 한 대만 이용을 해서 스피커는 현재 모니터 오디오 PL200에 매칭을 해서 음악을 틀어봤습니다. 원래는 뭐 여러 곡을 튼 다음에 다른 스피커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곡을 튼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작년에 저희 이제 오디오 엑스포 쇼에서 박람회에서 이 곡이 좀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곡이었는데 드라마 미스티라는 드라마의 OST로 나왔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랑의 Don't Cry라는 곡인데 뭐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틀어봤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곡은 이제 매칭에 따라서 그렇게 음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유독 제가 이 곡만 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일단 스피커가 그렇게 큰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피커의 기본 성향 자체가 그렇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성향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그런 성향이고 진동판의 재질 자체는 전부 다 금속 재질 아닙니까? 트위터는 이제 AMT 리본 트위터고 미드레인지라든지 우퍼 유닛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금속 소재죠. 그러니까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나오는 성향으로 최고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제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 성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곡을 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사실 이제 오늘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전부터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오늘 뭐 이 영상 찍기 전에도 계속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음악을 듣고 있고요. 근데 상당히 의외였던 부분이 지금 모니터 오디오의 PL200이라는 스피커가 참 좋은 스피커고 고성능 스피커고 하이엔드급 스피커고 그런 점은 분명히 맞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매칭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개성이 강한 오디오를 선택을 하시면은요. 얘가 원래 잘하는 것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이 원래 잘하는 특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매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한 단점이 되지 않게끔 보완을 하는 게 좋은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앰프라든지 소스기기는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반대 성향으로 매칭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똑같은 성향으로 매칭하는 것도 좋은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대 성향으로 매칭하는 게 좀 더 보완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니터 오디오 PL200이나 플래티넘 시리즈에 저 같은 경우는 마크레빈슨 같은 조합을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티앰프로 매칭했을 때보다 이제 530이 파워앰프가 내부 주요 부품의 용량 자체가 무려 2배가 넘기 때문에 일단 스피커 지배력이 좋아지죠. 에너지감도 풍부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곡을 틀었는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이요. 일단은 스피커가 마치 한 10인치 이상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마치 동축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대형 괴짝 스피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개뻥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실제로 사운드 스테이지의 느낌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소리가 우아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이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니터 오디오 지금 플래티넘 시리즈를 재생을 하면서 가장 지금 매칭상 의외였던 부분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에서 특히나 플래티넘 PL300도 아니고 PL300보다 크기가 훨씬 더 작은 PL200에서 이런 느낌이 나온단 말이야 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그 중에서도 PL300이 아닌 대형 스피커인 PL300이 아닌 PL200은 대형 스피커가 아니거든요. PL200은 마치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울림 같은 그런 나긋나긋하고 우아하고 곱고 촉촉하고 그러면서도 적지 않은 공간에 뭔가 습기가 이렇게 촉촉하게 머금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재생해 주는 것은 포기하고 쓰는 스피커이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특별한 단점은 아닙니다. 작아서 좋은 게 있는 거고 커서 좋은 게 있는 겁니다. 반대로 무조건 큰 스피커가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좀 제가 죄송한 표현을 좀 쓰자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무조건 커서 좋은 게 아니고 스피커가 커지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스피커가 커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반대급부, 단점이라는 것도 무조건 있는 겁니다. 작은 스피커라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작기 때문에 큰 스피커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깔끔하고 또랑또랑하고 단단하고 스피드감도 좋고 소리가 똑똑 떨어지고 정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스피커가 이제 그렇게 큰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아하고 그윽하고 촉촉한 느낌은 좀 한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마크 레빈슨의 힘 좋은 파워 앰프를 물리니까 그런 느낌이 지금 나와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브로 들어서는 과연 이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들려드리긴 합니다만은 유튜브로 들리는 음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준 하이엔드급의 음질은 유튜브로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저는 참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정확도가 49%에서 51%밖에 안 되는 참고 자료를 참고 삼아서 신뢰를 하고 그거를 뭔가 근거로 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도 49%에서 51%고 틀릴 확률도 49%에서 51%인데 그거를 참고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워낙 원하시니까 유튜브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삼아서 들어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틀릴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감 마치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렸는데 머리 위에 보니까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지가 굉장히 풍성한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쿵 이렇게 때렸더니 위에서 눈이 이렇게 잘게 쪼개진 눈 조각들이, 눈 입자들이 촤악 하면서 떨어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근데 그게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기분 좋은 시원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촉촉하고 부드럽고 뭔가 녹아내는 듯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이런 촉촉함과 반짝임의 느낌 같은 게 굉장히 넓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스피커는 사라지죠. 스피커에서 저 스피커에서 뭔가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런 단조로운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그 공간 자체가 입체감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득 메워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게 무슨 뭐 물 뿌리는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물 뿌리는 분무기, 물 이렇게 쭉 뿌리는 거, 아니면 칙칙칙칙 이렇게 뿌리는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운드는 이게 AMT 리본 트위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PL200 같은 경우를 뭐 5805 인티앰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캄 올인원 앰프라든지 이런 쪽에 매칭해서도 시연을 해드리고 뭐 청음을 시켜드리고 그렇기는 했습니다만은
AMT 최신 AMT 리본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는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의 진면목을 들으려면은 그래 맞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 정도 매칭은 해놓고 나서 저게 하이엔드 스피커의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AMT 리본 트위터라는 게 제대로 제어를 하면은요, AMT라는 말 자체가 AMT 에어 모션 트랜스듀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진동시키는, 공기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돔형 트위터보다 월등히 입체감이나 입자감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앰프 매칭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입체감의 사운드가 좀 과찬을 하자면,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은 뭔가 황홀하면서도 뭔가 찬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과장을 한 겁니다. 너무 오버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진다. 뭔가 찬란한 듯한 느낌과 광채가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데 다른 오디오에서는 그 느낌이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차이가, 성향 차이가 분명한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돔형 트위터에서는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AMT 리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1인치 돔형 트위터에 비해서 진동판 넓이 자체가 넓고, 이 AMT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진동판이 WWW자 형태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옛날 악기 중에 할아버지들이 연주하는 이 아코디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코디언. 이 아코디언이라는 게 안에 이렇게 무슨 주름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눌렀다가 폈다 이렇게 구부렸다가 하면서 안에 공기가 들었다가 나왔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AMT 리본 트위터라는 것도 진동판의 안에 주름이 이렇게 미세하게 여러 주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름이 이제 진동을 하면서 앞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가지고 파동을 이렇게 넓게 일으키는 거거든요. 1인치 돔형 트위터는 주름이라는 게 그냥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한, 오목하다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게 1인치 돔형 트위터가 주름이 한 번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AMT 리본 트위터라는 것은 주름이 이렇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개 주름이 있는 거예요. 뭐 한 20개 정도 주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월등히 이 주름이 있는 부분, 주름이 V자 마크로 주름이 한 번 있는 곳에 따라서 진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름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고, 다섯 번 있고, 여섯 번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주름이 있는 그 구간마다 진동이 새롭게 이렇게 같이 풍부하게 더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입체감이 더 좋고 하모닉스가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고, 해상력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고, 촉촉함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저렴한 앰프로 매칭을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이 홀톤이라고나 할까요? 이 홀톤의 느낌이 좀 작게 느껴졌다라면은, 지금은 스피커가 그렇게 큰 스피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스피커의 크기에 비해서 이 공간 자체는 비교적 조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피커는 아파트로 치자면은 33평 아파트 내외에서 한 46평, 7평 그 정도 공간까지가 이상적인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은 46평 아파트 거실보다 더 넓거든요. 약간 더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피커가 완벽하게 제어를, 이렇게 사운드를 채워주기에는 약간 아쉬운 그런 스피커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앰프의 성능이 좋아버리니까 굉장히 이 단순한 곡이 이 공간을 가장 뭔가 입체감과 하모닉스와 이런 홀톤으로 가득 메워주면서도 그 소리의 표현력 자체가 워낙 촉촉하면서도 실키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하모닉스와 표현력과 사운드의 뉘앙스의 표현력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은 뭐 선명도가 더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해상력이 더 좋냐 덜 좋냐,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모닉스가 풍부하다는 말 자체가 해상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해상력이 안 뛰어난데 이렇게 촉촉하고 실키한 느낌이 풍부하게 공간을 가득 메워줄 수가 없어요. 해상력이 안 뛰어나면. 해상력이 뛰어난 거는 기본이고요. 해상력이 뛰어나면서도 정보량과 이 울림과 하모닉스가
매우 풍부하게 나와줘야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넓은 공간에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리가 좀 더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런 느낌을 느끼는 데 있어서 좀 훈련이 덜 되어 계시는 분들, 이제 구분이라든지 분별력이라든지 훈련이 아직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과거에 내가 들었던 사운드에 비해서 더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그것만 따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그 차원을 넘어서도 월등히 넘어선 사운드라니까요. 하모닉스와 입자감이라는 말 자체가 어지간한 해석력의 수준을 넘어선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기본적인 해석력의 수준을 압도적으로 넘어서야 입자감이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소리의 스테이징과 소리의 공간감과 소리의 입체감 내에서 마치 이게 가루가 금가루가 느껴지는 입자감이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해상력이 얼마나 좋으면 입자감이 느껴진다고 하겠습니까? 촉감과 입자감이 느껴진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느낌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좋을 때 실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자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우리가 실크 같은 경우는 그 입자가 되게 분명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입자가 더 자르면서 입자가 더 작으면서도 고운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입자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해상력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해상력이 좋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입체감과 어마어마한 하모닉스와 어마어마한 레이어감과 스테이징감과 공간감까지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단조로운 이 한 곡을 틀고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듣는, 일상적으로 듣는 아주 흔한 곡들을 틀어봤습니다. 좀 오래된 곡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음질을 좋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녹음이 극도로 잘 돼 있는 레퍼런스 필청 음반 이런 것들을 튼 게 아니라, 음질을 더 좋게 들려주기 위한 녹음 잘 된 곡들을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이고 편한 곡들, 흔한 곡들, 게다가 좀 그 오래된 곡들이죠. 그러니까 방금 틀었던 곡들이 뭐 조지 마이클 그리고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요거는 저 뭐 복싱 영화 뭐죠? 실버스타 스텔론 나오는 복싱 영화 주제곡이죠. 그리고 스콜피온의 Still Loving You, 그리고 밥 제임스의 재즈 연주, 뭐 이런 쪽 음악들을 틀었지 않습니까? 다 오래되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곡들이죠. 뭐 오디오적으로 굉장히 뭔가가 음질적으로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곡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다이애나 크롤 음악을 틀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다이애나 크롤이 없었으면은 오디오 제작사나 오디오 브랜드나 오디오 판매점은 어쩔 뻔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이애나 크롤도 음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트는 다이애나 크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틀어도 음질 자체는 대부분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그런 곡들이 있죠.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틀면은 유독 기본적으로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재생한 곡들은 그런 곡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오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땡기는 곡들을 그냥 재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곡들이 다 즐겁게 들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곡들 중에서는 뭐 스콜피온즈 Still Loving You 같은 경우에는 락 음악이죠. 그리고 밥 제임스, 요즘 제가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재즈 음악 틀어놓고 싶을 때 밥 제임스 연주 음악들 뭐 많이 틀고 그럽니다만은, 뭐 포플레이라든지 이런 쪽도 비슷하고요. 전형적인 재즈 음악이죠. 근데 제가 먼저 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과연 재즈 음악에 어울릴까? 생긴 걸로만 봐서는 재즈 음악에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재즈 음악에 너무 잘 어울리게끔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저 스피커가 드디어는 에이징이 완벽하게 돼서 그런 건지, 정말로 그냥 그 오디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재즈 음악에는 썩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모니터 오디오는 약간 경직되고 좀 뻣뻣하지 않을까, 사운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소리를 들어보시고 나서 모니터 오디오를 판단을 하세요. 오늘 제가 모니터 오디오를 칭찬하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운드가 모니터 오디오에서 왜 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마크 레빈슨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해상력이 좋고 입체감이 좋고 정교함이 좋고 뭐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재즈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컬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틀었을 때, 막 방금 밥 제임스의 연주 음악을 틀었을 때는요, 심벌즈 위에 이렇게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오른쪽에서 그게 막 뭔가가 막 불꽃이 막 튀는 것처럼 진짜 아주 막 간드러지게 막 느껴져요. 이야, 막 뭔가가 이렇게 짜릿하게 느껴지게끔. 저음은 또 쫀득쫀득하게 저음이 또 나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가 해내줘야 되는, 고성능 하이엔드 스피커가 해내줘야 되는 운동성이에요. 여기에서 저희 같은 오디오 평론가나 오디오 리뷰어들이 사운드의 스피드감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빵빵하면서도 중량감이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텐션감과 탄력감이 있으면서도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한 저음을 뚱 하면 뚱뚱 이렇게 내주는 거는 무조건 우퍼브에서만 잘 작동을 해줘야 가능한 표현력이죠. 그런데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부 어떤 분들은 저음이 재즈 음악 틀 때 저음이 약간 퍼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연주 자체가 퍼지는 거예요.
재즈 음악은 살짝 이렇게 좀 저음이 이렇게 슬램하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긴장감을 이렇게 쭉 늘어놓을 수 있게끔 원래가 퍼지는 거예요. 연주 음악 자체가 원래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아직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 더블 베이스 같은 거, 컨트라 베이스 같은 거 이렇게 뚱뚱 이렇게 튀기잖아요. 그럼 저음이 퍼지잖아요. 아, 저음이 퍼지는데요. 원음이 퍼지는데요. 원래 원음 자체가, 원래 연주 자체가 퍼지는데요. 근데 모니터도 특성상 거북하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탄력적이고 탱글탱글한 저음과 그리고 살짝 퍼지는 듯한 슬램한 저음에다가 그 심벌 하이햇을 이렇게 때리는 듯한 사운드가 또 같이 오른쪽 살짝 위쪽에서 이렇게 놔주면은 여기에서 뭔가 진짜 짜릿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참 설명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저음은 우퍼브에서만 나잖아요. 우퍼브가 중량감이 있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타타타타 이렇게 때리는 느낌,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어서 진짜 깔끔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 느낌이 같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그건 또 우퍼브가 아니라 저 미드레인지하고 저 트위터 쪽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이게 일단은 앰프가 구동력이 좋고 소스기기도 뭐 해상력이나 소리 분해력이라든지 하모닉스의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대역에서 전 대역에서 스피드감이 다 골고루 빠를 때서는 빠르고 느릴 때서는 느리고 중량감이 있어야 될 때는 중량감이 있고 약간 가벼우면서도 빠르게 재생이 돼야 되는 부분은 또 빠르게 재생을 해준다. 이게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오디오 마니아분들 사이에서는 마크 레빈슨이 동급 내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운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무시되는 경향, 무시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세상에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크 레빈슨은 동급 내에서 가장 파워풀한 앰프는 아니에요. 마크 레빈슨이 추구하는 성향은 풍부한 하모닉스와 저는 섬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크 레빈슨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정말 마크 레빈슨을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사운드도 마크 레빈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하면서 음악을 듣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엄청나게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짜릿함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너무 인위적인 사운드가 좀 피로해져서, 식상하고 피로해져서 정말 음악적인 촉감과 표현력이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매칭은 음악적인 느낌에 있어서도 지금 이 가격대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오디오적인 쾌감에 있어서도 이 가격대 거의 최고 수준이 동시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음악적인 촉감과 음악적인 뉘앙스와 음악적인 표현력까지 좋으면서 오디오적인 스피드감과 오디오적인 다이나믹과 오디오적인 뭐 현란함까지 최고 수준으로 좋다라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무슨 단점 하나만 지적을 하면은 그러면 그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런 단점이 없으면서도 완벽한 제품은 뭡니까? 이렇게 또 항상 여쭤보시는데 그런 제품은 없어요. 그런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제품이 단점이나 반대급부가 동반되는 거죠. 그런데 최대한 단점이 없는 사운드라는 것은 단일 제품 하나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칭을 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환경적인 요인은 말 안 해도 무조건 영순이죠.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AMT 리본 트위터가 있으면서 동급 내에서 사운드의 해상력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풍부한 하모닉스의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동급 최고 수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한다거나 뭐 어줍지 않은 올인원 앰프를 매칭한다거나 아니면 좀 파워풀한 사운드를 구동력이 좋은 앰프를 매칭한다고 해서 너무 드센 앰프를 매칭한다거나 그러면은 음악적인 촉감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경험하신 분들께서
뭐 예컨대 모니터 오디오라든지 포칼이라든지 이런 스피커는 사운드가 약간 경직되고 좀 뻣뻣하고 좀 차갑고 거칠어서 이거는 뭐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별로고 뭐 음악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사운드는 들어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라 이거예요. 유튜브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실 때 어떻게 들어요? 뭐 이어폰으로 들으시거나 헤드폰으로 들으시거나 PC용 스피커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스마트폰 사운드로 자체 스피커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으시거나 그러실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칭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고 있는 해상력은 여러분의 스피커에서는 표현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좀 선명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굉장히 그 유연한 뉘앙스의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이런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든지 쫀득쫀득한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의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또 안 느껴지시겠죠. 방금 제가 말한 느낌들이 다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이엔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유튜브로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느껴지겠냐 이거예요. 봐라 모니터 오디오 사운드 이거 음색이 좀 밝기는 한데 음악성이 좀 떨어지는 거 봐라, 저음이 좀 약한 거 봐라,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음 전혀 안 약해요 지금. 그리고 해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면서도요, 마란치하고 린데만이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실키한 느낌과 적절하게 우유빛깔의 느낌과 적절하게 유연성의 기름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녹음했을 때 볼륨은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볼륨을 아무리 키워도 시끄럽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아날로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보고 아날로그적이라고 합니까? 아날로그적인 것과 아날로그적이지 않은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날로그적이지 않은 사운드는 사운드가 경직되고요, 뻣뻣한 사운드가 아날로그적이지 않은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너무 단단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정교하기만 한 사운드, 너무 명징하기만 한 사운드도 아날로그적인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요, 일단 하모닉스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요. 제가 첫 곡 틀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모닉스 자체가 풍부하면서도 이게 넓게 펼쳐져요. 개방감도 좋고 펼쳐지는 느낌도 좋고 앞뒤 레이어의 느낌도 좋고, 어찌됐든 하모닉스가 이 온 공간을 촉촉하게 메워주기 때문에 해상력이 좋다라는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입체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느낌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풍부한 하모닉스에 적절하게 유연성도 부여를 해주고 기름칠도 해주고 촉촉하게 물기도 머금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볼륨을 올려도, 아무리 설명도가 좋아도, 아무리 입체감이 좋아도 그 촉감 자체는 보들보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제가 느끼기로는요, 갓난애기 볼에 그 솜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면 거기에다가 조카나 내 애기가 있으면은 얼굴을 이렇게 같이 부비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갓난애기의 솜털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 갓난애기의 솜털처럼 보들보들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특성상 지금 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저 스피커가 감당하기에는 약간 넓어요. 그리고 저희 청음실 같은 경우는 워낙 반사를 강화시킨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툼한 바디감은 살짝 떨어지게 느껴져요. 반대로 이 하모닉스의 느낌이라든지 촉촉함의 느낌이라든지 입체감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매칭이 좀 별로일 때는 이 입체감이 굉장히 좋지만은 이 느낌이 약간 가볍고 차갑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음악성이 떨어지게 느껴지죠.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촉감이 보드라우면서도 우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느낌은 린데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음악성과 촉감의 능력과 마크레미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운드의 섬세함과 사운드의 온기감의 느낌과 풍부한 하모닉스의 느낌이 잘 곁들여져서 이렇게 입체감이 좋고 이렇게 개방감이 좋고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있는데도 그 촉감 자체는
갓난애기 볼살에서 느껴지는 보드라운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크 레빈스 사운드가 좀 심심하다, 마크 레빈스 사운드가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재미가 없다, 약간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 매칭을 통해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매칭을 하고 평소에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추천하면서 마크 레빈슨하고 매칭하기를 추천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거예요. 모니터 오디오가 워낙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입체감을 이렇게 펼쳐내는 느낌이 좋다 보니까 둘이 같이 매칭을 하면 서로의 단점이 보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사운드의 답답함이라든지 너무 얌전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 오디오가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음색 밸런스가 좀 약간 드세다거나 너무 파워풀한 것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파워풀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약간 부수는 것처럼 소리를 내잖아요. 너무 강조를 하잖아요. 특정 대역을 강조를 하고 나는 어떤 특정 사운드가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어. 선명하게 들리는 사운드가 음질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선명하게 만들어요. 근데 야 진짜 내가 지난번 오디오보다 지금 돈을 써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더 선명해졌다. 몇십 프로가 더 선명해졌다. 또 업그레이드 했는데 또 선명해졌다. 또 더 선명해졌다. 또 더 선명해졌다.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지. 계속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야, 이 사운드가 좀 재미가 없고 피곤한데? 너무 선명하기만 한데? 음악적인 뉘앙스가 안 느껴지는데? 음악적인 온기감과 촉감과 촉촉함과 보드라운 느낌이 너무 없는데? 이 장르, 이 음악, 내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들은 이 음악은 정말 음악적으로 듣기가 좋은 음악인데 이 음악에서 촉촉함과 온기감과 섬세함을 빼고 무조건 선명도만 강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명도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한계가 어느 정도 정점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운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선명해요. 굉장히 밝고 개방적이고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모닉스가 굉장히 풍부하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근데 답답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요. 제 말에 대해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운드에 자극이 없으면서 가닥 출임이 좋으면요. 가닥 출임이 좋다라는 게 입자감 표현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해상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운드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가닥 출임이 좋으면 평소보다 내가 원래 듣던 볼륨보다 살짝 더 올려도 시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시벨이 향상이 되잖아요. 데시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의 생동감이나 전체 사운드의 펼쳐짐이나 개방감이나 이런 화사한 느낌이나 아니면은 뭐 그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향상이 되죠. 2데시벨이 됐든지 3데시벨이 됐든지 4데시벨이 됐든지 이게 향상이 돼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들려요. 그런데 마크 레빈슨과 린네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상 사운드를 절대로 피곤하게 내거나 어느 특정 대역을 강조하거나 어느 특정 대역을 이렇게 쏘는 듯이 내거나 어느 특정 대역을 막 박살을 내거나 부수듯이 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볼륨을 올려도 그게 시끄럽게 느껴진다거나 아유 시끄러워 하면서 볼륨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음악적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인티엠 프로는 이런 사운드 만들기가 쉽지 않고 얼추 비슷한 금액으로 큰 차이가 없는 비용으로 물량 투입이 2배가 넘게 되어 있는 특정 부품, 핵심 부품의 물량 투입이 2배 넘게 되어 있는 파워 앰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스피커의 구동력도 좋아지고 제어력도 좋아지고 순간적인 제어력, 탄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펼쳐내는 느낌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음에 탱글탱글한 느낌이 나와주면서도 중고음에 티 없이 맑으면서도 스피드감 있는 사운드가 동시에 나와주는 것은 앰프가 힘이 좋기 때문이에요. 앰프가 힘이 좋은데 섬세함이나 촉감도 좋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좋은 사운드는요. 결국은 앰프 가격이 3천만 원이 되든 앰프 가격이 5천만 원이 되든 앰프 가격이 1억 원이 되든 구동력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거는 말할 나위가 없는 기본이고 운동선수가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게 굳이 강조 안 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앰프가 비싸지면 구동력이 좋아지고 스피커 제어력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초하이엔드급
앰프들은 초하이엔드급 오디오들은 결국에는 구동력 말고도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요. 촉감이 좋아져야 돼요. 촉감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오디오들이 어디 거예요? 스위스 거죠. 스위스 거. 스위스 거 아니면 미국 거예요. 근데 특히 스위스 거는 입자감하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그걸로 초하이엔드급이 승부가 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은 촉감과 입자감도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네,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클래식 음악도 두 곡을 재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편성곡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앰프하고 린드만 밑에 소위 말하자면 이제 인슐레이터라는 게 이제 받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쓰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는 있어요.
저거 했다라고 해서 음질이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스파이크라든지 저런 거를 하게 되면 아주 미묘하게 사운드가 약간 윗대역으로 이렇게 뜨면서 소리의 찰랑찰랑한 거리는 느낌이라든지 깔끔한 느낌이 약간 더 좋아져요. 대신에 진동이 차단이 되면서 중저음의 바디감은 살짝 빠집니다. 오히려 사운드의 템포감이라든지 스피드감은 더 좋아지는데 중저음이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거나 바디감은 살짝 줄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 음질을 평가하는 원리, 기본 바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공간 대비 스피커가 약간 작은 편에 속해요. 저 스피커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운드라는 것은 바탕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을 하면서부터 그 공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느껴질 수 있는 사운드의 한계치가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스피커가 나쁜 스피커가 아니에요. 크기가 살짝 안 맞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가 포근하면서도 왕성한 느낌, 중저음이 좀 풍부하고 진한 느낌은 살짝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정도의 톤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해요. 그런데 일부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약간 그 옛날 스타일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저음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푸근하고 진득하고 푸근하면 푸근할수록 거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좋은 사운드냐 아니냐를 판가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해상력이 암만 좋든 입체감이 암만 좋든 입자감이 암만 좋든 이 하모닉스의 느낌이 암만 좋든 실제 연주장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레이어감이라든지 스테이징의 느낌이라든지 입체감의 느낌이라든지 생동감의 느낌이라든지 초롱초롱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중저음이 살짝 본인이 알고 계시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톤의 중저음보다 살짝 중저음이 덜 나오기만 하면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제품들이 별로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자주자주 제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저음의 양감 조절하는 것은 오디오에서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쉬운 거라고요.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정말 스피커가 사라지면서 촉촉하고 해상력 좋고 디테일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섬세하고 레이어링이 좋은, 입자감이 좋은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서 엄청난 무대감을 실현시키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사운드인 것이지 저음이 양감이 살짝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 제품들 별로야 이렇게 평가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중저음의 양감 수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톤으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은 중저음의 양감이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뭐 케이블을 바꾸거나 인슐레이터를 빼버리거나 스피커의 간격을 좀 더 뒷벽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지금 뒷벽하고 스피커하고 간격이 거의 1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댁에 가져가시면 1m 뗄 수 있습니까? 1m 못 떼잖아요. 잘해봐야 50cm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운드가 훨씬 더 뎁스가 훨씬 더 두툼해져요. 이 상태에서 사운드가 더 두툼해지고 이 상태에서 저음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원치 않으셔도 집으로 가져가시면은 볼륨 살짝 줄이고 뒷벽으로 붙이면은 중저음이 두툼해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 같은 리뷰어나 저희 같은 평론가들은 그런 특성을 다 알고 제품 테스트할 때는 중저음보다는 중고음의 해상력이나 중고음의 디테일한 표현력이나 촉감이나 미려한 입자감이나 이미징의 표현력이나 스테이징이나 입체감이나 그런 쪽으로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중저음이 좀 두툼해지는 건 그냥 집에 가져가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즈 음악 듣기에도 이 촉감의 느낌이나 사운드의 뉘앙스, 적절한 중역대의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든지 보드라운 느낌이라든지 아날로그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사운드가 이게 전개가 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재즈 음악보다는 덜 늘어지죠. 사운드의 템포감이라든지 그 발랄한 느낌이라든지 이게 스피드라는 게 사운드의 스피드라는 게 제가 무슨 운동선수 손흥민에도 비유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장에다가 저 레슬링 선수 갖다 놓으면은 손흥민보다 훨씬 더 힘은 좋지만은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다 말랐지 않습니까? 근육이 생각보다 그 근육 양이 그렇게 무겁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빠르게 뛰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운드라는 것은 이 템포감이라는 것은 100m 육상 선수처럼 빨라야 되지만은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너무 거칠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크 레빈슨과 린데만이 만들어주는 사운드의 템포감이라는 것은 육상 선수처럼 빠르긴 하지만은 이 촉감의 느낌, 템포감의 촉감의 느낌은 발레리나처럼 곱고 우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듣기에도 아주 좋은 톤으로 재생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스피커를 베리티 오디오 오델러로 바꿨습니다. 좋네요. 정말. 저는 일반적으로 영상 촬영하면은 밤늦게 혼자서 해요. 이렇게 이제 음악 트는 영상의 경우에는 그냥 새벽까지 남아서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음악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은 컨디션이 되어야 좋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새벽까지 푹 쉬었다가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가 됐거든요. 새벽 3시가량 됐거든요. 근데 오늘도 방금 이 곡을 들으니까 야, 내가 이 음질을 들으려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집에 안 가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음질에서 그냥 딱 틀자마자 음질에서 그냥 귀티가 좔좔 흐릅니다. 일본말로 하자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간지가 아주 그냥 잘잘 납니다. 그냥 음질에서. 진짜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아파트에 가서 틀은다고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사운드를 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죠. 전 진짜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전문 청음실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는 음질이 더 낫죠. 당연히 볼륨 차이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음질이 지금 마크 레빈슨과 린데만을 통해서 나오는 음질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진짜 이 정도 음질이면요, 그 어느 누구가 와서도 음질이 나쁘다는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의 음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이런 느낌의 사운드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단순 오래된 팝송을 마치 한 편의 대하 장편 드라마, 영화, 뮤지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딱 한 곡만 들었는데 뭔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옛날에 과거의 추억 같은 게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느껴져요. 진짜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너무 조지 마이클 이 노래는 너무 흔한 노래잖아요. 우리가 무슨 CF에서도 옛날에는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대가 몇 살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 많게는 한 10살까지 더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건 너무 흔한 곡 아닙니까? 너무 흔하게 들었던 곡이잖아요. 라디오에서도 너무 많이 들었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라디오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런 거 통해서도 너무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요. 너무 흔한 곡이에요. 근데 지금 딱 한 곡 틀고, 제가 이해하기 가장 오늘 틀었던 음악 중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곡이라고 생각해서 스피커 바꾸자마자 이 곡 딱 틀었어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느낌. 희열의 느낌이라고 하죠. 너무 사운드가 너무 멋져요. 사운드가 너무 진짜 귀티가 잘잘 흐르면서 간지가 나면서, 일본말 썼다라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워딩이라는 것 자체가 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딱 이럴 때 또 간지라는 표현을 써줘야 딱 맞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지게 이렇게 쫙 사운드가 나와주는 느낌. 그 적절한 텐션감과 꽉 찬 느낌과 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에너지감과 무대감과,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 오디오보다는 모니터 오디오가 해상력이 더 좋아요. 사실 모니터 오디오가 분해력도 더 좋고 입체감도 좋고 해상력도 지금 모델로보다 더 좋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오디오를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리뷰이기 때문에 특성 하나를 정확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리의 초롱초롱한 느낌이라든지 가닥 추림이라든지 분해력이라든지 쫙 펼쳐지는 입체감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니터 오디오가 더 나아요. 그런데 그 감정의 표현력, 호소력의 느낌은 얘가 월등히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젊은 시절부터 들었던 이 흔한 단순한 팝송 한 곡을 딱 틀자마자 그래 이거야 하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 나와요. 제가 이런 느낌을 느끼려고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집에 안 가고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피곤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벽까지 술 먹는 것처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술 먹는 것처럼 저는 이 시간까지 남아서 일하더라도 이런 사운드를 한번 들으면 오늘은 뭐 보람되네, 기분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운드를 내가 만들어냈으면, 내가 좋아하는 매칭으로, 내가 좋아하는 세팅으로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온다는 것을 내가 직접 확인을 했으면 앞으로 일도 별로 걱정이 안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일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최상의 사운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스피커에 대한 호불호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까는 모니터 오디오로 틀었고 뭐 포칼 소프라도 매칭해 볼 수 있고, 또 사실상 빠뜨릴 수 없는 매칭이 파인 오디오 뭐 클래식 시리즈라든지 파인 오디오 뭐 빈티지 10이라든지 뭐 클래식 10이라든지 이런 쪽도 매칭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파인 오디오는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파인 오디오 같은 스피커에 최상으로 잘 맞는 매칭이 마크레이 윈슨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좀 더 그레이드가 높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베리티 오디오를 매칭을 했는데, 베리티 오디오에도 사실상 인티앰프는 조금 아쉬워요. 인티앰프로는 좀 아쉽습니다. 이런 쫀득쫀득하면서도 호소력이 진한 사운드가 안 나와요. 쫙 벌어질 건 쫙 벌어지고 나와줄 거는 쫙 나와주고 탱글탱글하게 쫙 잡아줘야 될 거는 쫙 잡아주고, 이런 느낌이 인티앰프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시킨 대로 진짜 수준 높은 사운드를 듣고 싶으면 제발 제가 돈을 더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훨씬 더 비싼 제품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실 아까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 인슐레이터를 빼고 재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인슐레이터를 빼고 오히려 좀 약간 쫀득쫀득한 맛과 중저음을 살짝 더 늘려주기 위해서 인슐레이터를 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 가정에 가져가시면은 뒷벽에 훨씬 더 붙여서 사용을 하고 볼륨이 살짝 낮아지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여기서 들리는 그대로의 느낌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시면은 밸런스가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듣기에 메리트 오디오가 진짜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것은 맞는데 메리트 오디오를 가져가지고 또 뒷벽하고 붙여버리면은 이 느낌이 또 안 나오죠. 그런데 뭐 이 느낌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라, 무조건 별로다, 이거는 뭐 실패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조종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금 사운드보다 좀 더 사운드의 뎁스가 더 좋아지는, 좀 두툼해지고 지긋해지고 느긋해지고 그런 사운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거고요. 다 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슐레이터 같은 것도 쓰는 거고 스파이크 같은 것도 쓰는 거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막선이에요. 다 막선. 이 방에서는 저는 그냥 막선 씁니다. 거의 막선을 조금 벗어나. 각 브랜드에서 제일 저렴한 케이블, 지금 스피커 케이블도 제일 저렴한 케이블 10만 원대에 판매되는 케이블 쓰고 있어요.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의 주제는 마크 레빈슨 파워앰프와 린데만을 매칭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운드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지간한 인티앰프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운드가 인티앰프 금액으로 게다가 또 린데만을 프리앰프로 활용을 했을 때 오히려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린데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AC의 능력도 준수하지만 오히려 프리앰프 기능까지 같이 사용했을 때 오히려 기본기보다 더 좋은 음질 향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일종의 마법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만 썼을 때보다 프리앰프로 연결해서 썼을 때 오히려 사운드의 입체감이라든지 사운드의 에너지감이라든지 사운드의 스피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린데만은 더 좋아져 버려요. 그게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검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When I saw you weren't there, I knew. When I look into your eyes, I just whispered through the dark, so blue that somehow I found my way to you. I love you, I'll be by your side. Don't cry, it won't be the last time. My heart beats for you, and though I'm far away, please hear me when I say I'm nothing without you. Without you, do
Only love can bring back your love someday.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Fight, baby, fight to win back your love again.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Love, only love can break down the walls someday.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Somebody told me get over it.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They say it gets better, it gets easier. The memories start to fade, and sad songs that always play you start to hate. Do you remember the days we used to spend? Memories so strong it keeps me from moving on. If I could go back, I'd take our worst days. Even our worst days are better than loneliness. Somebody told me get over it.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Isn't it romantic? Music in the night, a dream that can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right,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love.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Isn't it romantic? Every note that's sung is like a lover's kiss. Sweet symbols in the moonlight. Do you mean that I will? 네, 스피커는 베리티 오디오의 오델로입니다. 라크메라는 스피커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지 마이클 재생을 했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다른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베리티 오디오는 구형은 오히려 저음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최근 버전들의 경우 오델로의 경우에는 크기에 비해서 저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우퍼 인치수라든지 스피커의 부피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저음이 굉장히 굵직하게 나와요. 찐득하면서도 굵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음을 늘리는 매칭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지금 듣기로도 일부 음악에서는 저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저음이 많아지는 매칭을 하셔서는 저음을 좀 순하게 만들어야지 저음이 무거워지는 매칭을 하셔가지고는 상당히 거북한 사운드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 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팬 메스니의 재즈 음악도
모니터드에서는 재생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재생을 했는데 상당히 근사하게 그 음악이 저음이 훨씬 더 다른 재즈에 비해서 저음이 많이 나오는 재즈 음악인데 오히려 저음이 많이 무겁게 쫀득쫀득하게 나오는 음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매칭이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위기 연출력도 더 좋은 것 같고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볼륨을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 때보다 상당히 더 거진 한 4dB 정도 더 낮춰서 재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잘 깔려요. 더 진득하면서도 운치 있는 분위기가 더 깔립니다. 그래서 볼륨을 더 낮추고 들어도 더 만족도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뭐 현악기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니터 오디오에 비해서는 좀 더 풍부하면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영상은 스피커의 음질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마크 레빈슨과 린데만 매칭을 했을 때의 음질적인 완성도와 기본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인데, 이게 구동력적인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안 느껴져요, 솔직히. 성향상으로는 사운드가 좀 두툼해지고 진해진다. 이 베리티 오디오 안테만큼은요. 그런 그 성향 자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참고 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구동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인티인프보다는 훨씬 더 낫죠. 지금 베리티 오디오를 매칭을 했을 때에도 구동력적으로는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거의 뭐 중저음이 뭐 나만 넘칠 정도로 나오고 힘있고, 볼륨에 대한 그 제한도 볼륨을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춰서 재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뭐 사운드가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감도 굉장히 남아 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동력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이렇게 매칭했을 때 아쉬움은 별로 없다. 오히려 중저음을 살짝 덜어내는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When I saw you weren't there, I know. When I look into your eyes, I just whispered through the dark, so blue that somehow I found my way to you. I love you, I'll be by your side. Don't cry, it won't be the last time. My heart beats for you, and though I'm far away, please hear me when I say I'm nothing without you. Without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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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네, 오늘 영상에 뭐 마무리 멘트를 해보자면요. 이 방에서는 에너지가 남아 넘칩니다. 예, 이 정도 공간에서는 에너지가 남아 넘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피커마다의 매칭상 호불호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오히려 오늘 매칭한 스피커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적인 성향이 있는 스피커가 모니터 오디오잖아요. 가장 이제 거기에 사용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광대역 특성은 모니터 오디오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오디오하고 그 하이엔드적인 성향의 스피커와 매칭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적인 스피커들과 매칭을 했을 때 결과가 좋다라는 게 분명하게 검증이 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베리티 오디오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재생을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원래는 베리티 오디오하고 마크 레빈슨 매칭 같은 경우에는 마크 레빈슨 프리파워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음실이 요 옆방에 좀 더 넓은 청음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좀 더 밝기가 밝은 더 대형기를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틀면은 완벽해요. 거기에서 틀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스피커 옮기고 앰프 옮기고 또 카메라 세팅하고 마이크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팅한 것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새벽 4시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안 돼서 더 이상은 매칭을 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좀 냉철하게 음질을 파악을 해서 그걸 분석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좀 체력상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여기까지 합니다만은, 베리티 오디오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좀 바꿔봤더니 사실상 파워 케이블이나 이런 쪽이 지금 관련된 케이블들이 저렴한 국산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국산 케이블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합니다만은 파워풀한 거는 좋은데 베리티 오디오에 매칭을 했더니 그 파워풀한 느낌이 일부 음악에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인 오디오로 바꿨을 때 그 파워 케이블을 꽂았을 때 너무 좀 드센 느낌이, 마크 레빈슨답지 않게 너무 옹골차고 드센 느낌이 나오길래 파워 케이블을 그때서야 바꿨더니 좀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쯤 베리티 오디오로 다시 바꿔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체력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제가 파악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좀 그런 점들을 개선을 하고 공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케이블을 바꿔서 에너지를 좀 빼준다든지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사운드 밸런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베리티 오디오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시는 분들께서 훨씬 더 혼돈을 하면서 그래서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편집을 하실 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예 그냥 베리티 오디오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한 설명을 아예 빼고 편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큰 방에서도 청음 영상을 한번 더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먼저 찍은 설명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마크 레빈슨 파워앰프 한 대와 린데만하고 매칭을 했을 때 뭐 일반적인 하이엔드급 인티앰프 가격하고 동일하거나 뭐 어쨌든 비슷비슷한 그 정도의 가격이죠. 1000만원대가 훨씬 넘어가면서 1000만원대 중반대나 1000만원 후반대에서 구매하는 인티앰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인티앰프들에 비하면 가격이 수백만원이 더 저렴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이 구성이 무슨 폭리다, 비싸다, 하이엔드급 치고는 비싸다, 파워앰프와 프리앰프 조합 치고는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의 검증을 했고 그만큼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린데만이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아쉬움이라는 점도 현재의 가격 대비 그다지 지적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매칭을 해봅니다만은 지금 파인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놀아요. 오버드라이빙이에요. 지금 오버드라이빙.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오히려 그 까딱 잘못하면은 파인 오디오의 이런 소프트한 느낌의 저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오히려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히려 오버드라이빙이 되어가지고 포근한 느낌보다는 너무 생생하게 나와버리는, 파인 오디오가 자칫 잘못하면 JBL 같은 느낌이 들어버릴 정도의 그런 정도로 지금 힘이 넘쳐요. 근데 이게 볼륨을 살짝 줄이면서 일반 가정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오히려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전문가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조언을 해봅니다. 마크 레빈슨이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사운드 밸런스가 중립적이면서도 사운드 밸런스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음이 좀 옹골차면서 중량감이 있는 스피커와 매칭을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컨대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 같은 경우가 저음이 좀 약간 묵직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포칼하고 마크 레빈슨이 그렇게 썩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음 양만 조절이 가능하다면, 저음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공간 대비 스피커 배치법이라든지 공간이 넓어진다든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거나 아니면은 스피커 배치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포칼 소프라 시리즈하고도 아주 잘 맞는 매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티앰프와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파워앰프와 린더만 조합이라면은 B&W 아니면 탄노이 이런 쪽하고도 매칭이 아주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마크 레빈슨 파워앰프 자체는 적당히 옹골차면서도 포근하면서도 예컨대 육질감이 좀 있으면서도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티앰프에 비해서는 중저음의 골격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파워풀하면서도. 그런데 어찌됐든 좀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좀 중저음이 적지 않게 나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프리앰프라든지 소스기 쪽에서는 좀 깔끔하게 좀 단정하게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러면서도 좀 중고음을 생생하게 이탈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린데만을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린데만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프리앰프로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사운드의 이탈력이나 스피드감이 더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이상적인 매칭이다. 특히나 가격을 감안한다면은 정말 최고의 가성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주는 매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청음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을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린데만이 지금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린데만을 또 업그레이드를 따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따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파워앰프를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B&W 800 시리즈라든지 포칼 스칼라이트 2PR라든지 이런 쪽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파워앰프를 추가로 영입을 해서 모노블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파워앰프를 아예 마크 레빈슨이 아닌 다른 매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린데만은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얼마든지 또 업그레이드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티앰프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가지고 노는 재미라든지 업그레이드의 용이성,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구성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